보고 많이 놀라셨죠? 제가 저번에 했던 스포는 바로 책이었습니다. 책 읽기라는 취미를 정말 사랑하는 제가 소비보다 생산을 택하여 책을 출판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이 책은 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앵무새 교감책입니다. 사육 전문가분들이 많이 구매하시는 디테일한 정보 위주의 책은 아니고요. 초보 집사님들이라면 공감하실 만한 100% 리얼 집사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사실 연두랑 앵두를 키우기 전에 한 아이를 키운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이는 해시별에서 먼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쓰라린 경험을 책을 완성하는 도중에 겪었으니 이 책은 그 기록을 적은 마지막 일지이자 저와 그 아기 새를 연결하는 유일한 끈이 되었네요. 그때의 허망함과 슬픔은 아직도 저릿하게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책 속에는 원래 말하고자 했던, 제가 진정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도 마지막히 던지고 있죠. 오늘은 그날을 기념하고자 간단한 책 속의 비하인드 스토리, 초보 집사가 알아야 할 것, 그리고 진정한 교감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앵무새를 키우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저번 영상에서 스포용으로 나온 책들을 잠시 소개하려고 해요. 이 책은 채식주의자를 쓴 한강 작가님의 콜라보 작품인데 추천받아 읽고 있고요. 이 책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박상현 작가님의 신작입니다. 소중한 건데 앵두가 맛있게 갉아놨죠? 박상현 작가님은 정말 파격적이세요. 솔직하고 대담하고 혁신적이시죠. 제가 진짜 팬입니다. 네, 옆에 있는 책도 올해 나온 신작입니다.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 책의 저자이신 작가님과 저의 책 사이에 긴밀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은님은 제 책인 교감의 정석 출판에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사실 제 책은 비매품이에요. 소중한 지인들에게 선물하고 또 저에게 선물하는 용도로 만든 책이랍니다. 저는 서울의 한 책 제작 모임에서 제 책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모임의 운영자로 있으셨던 분이 바로 가은님이었어요. 책을 만들 당시에 이 책의 초판본을 완성하셨는데 이게 1년 뒤 전국의 교보문고에 나오더라고요. 작가님 다음에 만나면 사인해 주실 거죠? 네, 어쨌든 제 책은 비매품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비매품이긴 하지만 저는 브런치라는 플랫폼에서 다양한 글을 쓰며 활동하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교감의 정석이라는 책은 바로 저의 첫 앵무새인 재랑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재랑이는 연두앵두랑 똑같은 모란이고요. 얼굴은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저의 첫 반려동물이기도 하고 워낙 예쁘다 보니 하루 종일 그 아이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왜 첫 자식이 제일 예쁘다잖아요. 그렇게 저는 오랜 시간 웃으며 함께한 이 아이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으로 기록해 남겨놓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아이를 데려오기 전 고민하던 날들, 데려왔을 때의 설렘, 대차게 물렸을 때, 병원비만 50만 원이 나온 썰, 경이로웠던 첫 교감 등등 많은 것들을 상세히 담아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내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이 아이의 모습이나 안다고 착각했던 모습들을 알아가는 과정이었어요. 까칠한 모습이 전부일 줄 알았는데 앵무새 카페에서 친구를 대하는 모습이 너무 달콤해서 나를 혼란에 빠뜨린다든지, 살점을 뜯어놓을 만큼 입질이 심했던 애가 마음을 연 뒤에는 여러 가지 훈련이 가능하다든지, 기다리고 배려하고 꾸준히 사랑해주니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교감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랑 친해질까요? 재랑이는 어쩜 저렇게
하는 시간을 대폭 늘려주세요. 이 친구가 뭘 원하는지 잘 파악해보세요. 그 전에 뭘 싫어하는지 파악해보세요. 그러면 그 뒤는 자연스럽게 바뀔 거라고요. 인간관계랑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어떤 사람 앞에 있느냐에 따라 내 모습이 달라지기도 또 다르게 보이기도 한다는 점이 우리네 인간관계랑 뭐가 다를까? 새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많이 듣는 소리가 있는데 그걸 보며 인간은 참 편협하다는 걸 느껴요. 예를 들면 앵무새는 둘이어야지, 혼자는 외로워요. 앵무새인데 왜 말을 못해요? 이런 말들이요. 딱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될 텐데 앵무새가 꼭 둘이어야 할 이유도 꼭 말을 해야 할 이유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 당연한 사고방식이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감과 더불어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한 잊고 있는 것들을 직시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반려문화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주인의 허락 없이 그들의 반려동물을 함부로 촬영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애들을 데리고 지하철을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멀리서 줌으로 몰래 찍으시는 분들, 신기하다고 대놓고 찍으시는 분들이 꽤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요즘엔 길 가다 만난 남의 집 귀한 강아지도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는 패티켓 공익 광고가 있는데 앵무새라고 다를까요? 다행히 요즘 앵무새를 키우는 분들이 부쩍 늘어 인식이 조금 변할 거라는 기대를 해보고는 합니다. 초보집사가 알아야 할 것 간단하게만 정리해드릴게요. 실생활에서 아주 사소한 거지만 아이와의 생명과도 직결된 정말 중요한 것. 산책을 할 때는 무조건 이동장, 하네스, 리드졸 필수. 유튜브에 안전장치 안 하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날 수 없다고 해도 주변에 야생새나 고양이, 위험한 시설물들이 없다고 해도 이유 불문하고 100%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또한 안전장치 없는 산책 영상은 초보 집사님들에게 아주 안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집사님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게시물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곧 아이와의 생이별임을 기억하세요. 집안 유리창 충돌 사고. 브런치에도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유리창이나 투명 박은 벽에 머리를 박고 죽는 야생새의 수가 매년 미국은 최대 10억 마리, 우리나라는 800만 마리라고 합니다. 이는 유리 사용량에 비례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사육 장소가 집 안이라고 해도 조심해야겠죠. 특히 이제 막 날기 시작한 아가새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분양을 보내기 전에 안전사고 방지로 윙컷을 조금 하고 보내기도 하죠. 이때 첫 비행을 경험하지 못한 채 윙컷을 하게 되면 새가 나는 법, 안전하게 착지하는 법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건 분양자들이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죠? 어쨌든 앵무새의 머리를 감싼 머리뼈는 정말 연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유리창인 걸 순간 알아차려도 자기가 이미 날아오른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죽는다고 합니다. 저희 애들도 유리창에 몇 번 부딪히다가 이제는 구별을 하고 알아서 피하는데 그래도 항상 지켜보며 조심하고 있습니다. 베란다 현관문 탈출 사고. 실제로 인스타그램에 앵무새를 찾습니다 라는 글이 생각보다 자주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같은 집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해피엔딩은 보기 드문 게 현실이에요. 나쁜 마음을 먹은 누군가는 찾아도 신고를 안 하고 본인이 몰래 키우겠죠. 이불 속에 앵무새가 있는지 모르고 베란다에서 이불을 털다가 그대로 날아가 버렸다는 사례도 봤어요. 할머니께서 애지중지 딸처럼 키우셨다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고로 앵무새 골든타임은 3일인데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더더욱 위험하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이니 주의해주세요. 혹여나 앵무새를 잃어버렸을 땐 포인핸드, 지역 맘카페, 전단지, SNS 등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기적적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변기물 익사사고.
저는 정말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집안의 모든 변기를 내려놓고 살아요. 호기심이 많아서 갔다가 빠지면, 또 그곳에 만약 제가 없다면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깃털이 물에 흠뻑 젖으면 앵무새들은 잘 못 날아요. 올라오지 못하고 계속 물을 먹게 되면 죽겠죠. 그래서 전 저희 집 남자들에게도 몇 번이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변기 뚜껑 내리라고. 끓는 물 사고.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이것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새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해시별로 갔는데 일전에 뜨거운 라면에 빠진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때 그 일 때문인 것 같다고 하시면서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우선은 뜨거운 것 주변에 오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커피나 뜨거운 차도 조심하시고요. 연두는 저희 엄마 어깨에 앉아있다가 엄마가 고개를 숙일 때의 반동으로 김치통에 훌렁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김치통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온몸에 빨간 김치 양념이 묻은 게 웃기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아무튼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새를 키우면 이렇게 신경 쓸 부분이 많아요. 문틈, 의자 바퀴 등 끼임, 밟힘 사고. 이 사고도 꽤 많습니다. 새들이 심각하게 다치거나 즉사해요. 보통 앵무새를 풀어놓고 사는 집에서 많이 생기는데 집사님이 조금 덤벙대거나 부주의한 성격이시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정신없는 일이 일어나려고 하거나 분위기가 어수선해져서 애들한테 신경을 못 쓸 예정이시면 그냥 안전하게 새장에 넣어두세요. 저는 예전에 부화해서 키우던 병아리가 문틈에 목이 끼어 달랑거리며 죽었던 적이 있어요. 그 트라우마로 각별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건 사고가 발생하면 무엇보다 본인한테 죄책감이 크니까 조심하세요. 온도 사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엄청 중요해요. 저는 이걸로 쟤랑이를 떠나보냈어요. 햇빛이 좋아서 베란다에 놀게 하고 싶으시면 창문을 꼭 열어두세요. 아주 조금이라도 바람이 통하게요. 명심하세요. 자리 오랫동안 비우지 마시고요. 항상 체크하셔야 해요. 앵무새들이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종이라고 높은 온도에 오랫동안 적응할 수는 없어요. 겨울철에는 춥지 않게, 건조하지 않게 신경 많이 써주셔야 감기도 안 걸립니다. 앵무새는 첫 겨울을 잘 보내야 후에 건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새장에 항상 온습도계를 넣어두는 이유입니다. 아프면 바로 병원에. 마지막으로 아프면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돈을 정말 많이 쓴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늦게 가면 갈수록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게 되더라고요. 갈까 말까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땐 그냥 가세요. 지금 안 가면 어차피 나중에 또 아파요. 그게 더 스트레스예요. 인터넷에 나오는 민간요법은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도 병원이 더 정확하니까요. 자택 근처에 괜찮은 특수병원은 미리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과잉 진료하는 병원인지 꼭 체크하시고요. 저는 3주 넘게 안 낳던 거 병원을 바꾸니까 쟤랑이가 3일 만에 낳더라고요. 3주간 다녔던 병원은 50만 원이 나왔는데 또 재발했고, 3일 동안 다녔던 병원은 5만 원이 나왔는데 완치했어요. 그 병원은 쟤랑이를 한번 살려줬던 병원이 되었기도 하고요. 제가 믿고 가는 단골 병원이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자기 동물을 살려준 병원에 대한 신뢰는 쉽게 깨지기 어려울 거라는 걸요. 진정한 교감에 대해서. 꿈을 꿔요, 아직도. 쟤랑이의 죽음을 발견하던 그때의 충격은 제 바람인지 뭔지 저를 반갑게 맞이하는 아이로 끝이 나기도 하고요. 연두앵두가 갑작스런 사고를 당해서 제 눈앞에서 죽으며 끝이 나기도 하고요. 식은땀 흘리며 기상하고 새장으로 달려가 아이들을 확인하고 또 안심하고 불안해하며 그렇게 몇 개월을 보냈습니다.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는 내 새가 맞나 싶을 정도로 느낌이 달라요.
뒤집으면 아둥바둥 거리던 애가 잠잠하고 뛰던 심장은 멈추고 따뜻했던 부리와 발은 차갑게 식어 시간이 지나면 보라색이 됩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 죽었던 애라 화장도 못 시키겠더라고요. 보내기도 땅속에 내 손으로 묻기도 힘든데 간혹 그러시는 분들이 있죠. 그깟 새 가지고 그러냐. 내가 한 마리 사줄게. 그만 울어. 그러나 새도 엄연히 반려동물입니다. 누군가에겐 정말 소중한 가족이에요.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책하다가 가끔 7년, 13년 동안 앵무새를 키우신 집사님들을 봐요. 보통 먼저 아는 체 하시고 본인들도 앵무새를 키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키우시는 분들이 저는 가장 존경스럽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신경 쓰셨을 거라는 걸 아니까요. 저도 사건 사고 없이 애들이 제 명대로 오랫동안 살았으면 해요. 이걸 보는 집사님 아가들도 무탈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보태자면 조심은 하되 이별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촉이 좋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상이 늘 비껴가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름다운 순간들을 애기들이랑 많이 즐기세요. 요즘 앵무새 키우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난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초보 집사님들은 이번 영상 클릭해보길 잘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베테랑 집사님들도 한 번 더 생각하고 공감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앵집사로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전달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제가 아까 제 책이 비매품이고 정말 친한 지인들한테만 줬다고 했잖아요. 글쎄 캐나다에 있는 제 친구한테 이 책을 담은 선물 박스를 보냈는데 통째로 도난당했지 뭐예요? 1년 전이지만 혹시 캐나다에서 제 책을 발견하신 분은 인스타 DM이든 댓글이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16권밖에 없는 제 책 중 한 권이 캐나다 어딘가에 고립되어 있어요. 내가 꼭 찾아줄게. 진짜 우리 외국인분들 풍진 세상인 거 알지만 남의 소중한 택배 막 훔쳐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감은 별거 없어요. 내가 주고 싶은 것보다 그들이 원하는 걸 해주면 됩니다. 인간관계랑 똑같아요. 다만 새들은 보다 직관적이고 단순할 뿐. 그래서 더 투명할 수밖에 없죠. 내가 주는 만큼 반응하니까. 이별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순간을 즐기세요. 앵집사님들이 좀 오지랖퍼가 많으세요. 저도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아이를 떠나보내니 알겠더라고요. 너무 약한 생명이어서 정말 조심히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요. 그들이 경험에 의한 진심 어린 조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러니 새를 처음 키워보시는 분들은 오지랖을 좀 달게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꼼꼼하고 조심성 있고 세심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새를 키웠으면 해요. 제가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누구냐면 새를 데려왔는데 너무 말을 안 들어요. 너무 물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제가 역질문을 할게요. 왜 새가 말을 들어야 하죠? 너무 문다고요? 그 정도의 각오는 하고 키우셔야죠. 늘 좋은 경험만 하고 살 순 없어요. 살점이 나갈 정도로 물어 뜯겨보고 밤낮으로 똥테러도 실컷 당해보셔야죠. 제랑이를 읽고 앵무새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제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성을 부여했고 그게 습관이 되게끔 노력했어요. 몇 개월 동안 신중하게 고민하며 쉽게 입양을 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된 아이들이 연두와 앵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루하루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미 베테랑 집사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교감 어렵지 않습니다. 애정이 있다면 모두 가능한 일이니까요.